요새 대통령이 경제 어려워지니까 52시간 규제 300인 이하 업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정부가 국회가 제의를 안 해서 그렇다고 국회한테 막 떠다밀죠. 두 가지 면에서 어이없는 일입니다. 하나는 아니 법을 아무렇게나 제정해 놓고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1년 만에 개정하자고 나서는 어이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듭니까? 시행 전에는 이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하나도 아무도 안 따지고 묻지마식으로 후닥닥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너무 긴 시간 얘기한다고 막 떠벌려가지고 이걸 취재했던 대통령이 입 싹 닫고 이걸 개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300인 이하만 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기업은 이 피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300인 이하로 하놓으면 여러분이 CEO라고 그러면 700인인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500인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인원을 임의로 줄이거나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부를 띄어내가지고 아니면 회사를 쪼개겠죠. 쪼개서 뭐 회사 법률적으로 쪼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300인 이하라면 우리나라에 숱하게 많은 규제들이 규모에 따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없고 이게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경제가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막 이루어진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한번 52시간 규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보면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너무 장기 근로를 많이 한다 그런 거고요. 뭐 이거 보시면 OECD 중에서 가장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많이 해서 연간 한 2000시간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1300시간이고 OECD 평균은 1800시간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이제 생산성은 얘기 안 하는 거죠. 보시면 1시간당 얼마를 벌 수 있냐 보면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80불 버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016년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보시면 저기 3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50불인데 우리가 30불이니까 월등히 낮은 경쟁력을 있고요. 랭킹으로 보면 33위, 37개국 중에 33위에 있어서 거의 바닥권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생산성은 얘기 안 하고 근로시간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평균 시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8시간이라고 한 명은 실업자다 그러면 총 노동시간을 근로자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8을 1로 나누면 하루에 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인데 한 사람이 8시간이라고 한 사람은 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총 노동시간이 10시간이고 2명이 일했기 때문에 평균 노동시간은 5시간이 돼서 이게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지고 뭐 주부가 일한다든지 특히 외국에는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파트타임 근로자 아주 단시간에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아져서 낮아진 건데 이걸 뭐 전체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일본은 훨씬 과로사가 많은데도 보시면 일본이 과로사라고 하는 카로시가 새로운 웹스터 사전에 등록될 만큼 1년에 과로사에서 최근에는 200명 이상이 죽고 그 다음에 과로에 의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험을 청구한 경우가 800명 이상이 되는 정도로 과로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800명 이상이 그런 보험 청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기업으로부터 이런 나라입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1인당 근로시간은 낮게 돼 있는데 그거는 노인들이 파트타임 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 많이 일하는 거하고 전체 평균은 다른 거다 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52시간 규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막 얘기했던 양반이 갑자기 요새 이 얘기했던 거는 언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이게 2017년에 집권하자마자 7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 그러고,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인데 바로잡으면 안 된다 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강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은 양반이 왜 1년, 그래 놓고 첫 번에 2018년에 법이 통과되고 1년 하는데 시행을 계속 유보하고 그랬다가 지금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렇게 얘기했던 1년 전 얘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시고 국회한테다 모든 책임을 떠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을 텐데 가로축은 국민소득이고 세로축이 연간 근로시간입니다. 보시면 국민소득이 높으면 적은 시간을 일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사우스코리아라고 있는데 잘 안 보실 텐데 그거보다 국민소득에 비해서 저 추세선에서 많이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2000시간 조금 넘게 일하는데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우리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죠. 미국도 보시면 미국이 왜 부유하냐면 추세선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일을 많이 하죠. 스위스, 노르웨이도 국민소득에 비해서 많이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낮다는 얘기는 한 시간에 벌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것들을 이 경제적인 냉정한 현실을 생각 안 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아까는 이제 국민소득이고 한 시간당 얼마를 벌었냐 노동 생산성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일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낮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자주색임 평균 노동 시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1인당 시간 생산성입니다. 우리가 2000년서부터 쭉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위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이 어려워하지만 1990년에는 우리가 2800시간을 일하던 것이 지금 2000시간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가는 속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파르다라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하고 근로시간이 무지 관계가 큰데 이걸 무시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북구 유럽의 아주 노동시간이 연간 주간 40시간.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52시간제라고 그러지만 12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정규직들 요새 다 40시간을 일하는데요. 8시간씩 5일 근무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달성된 게 유럽 국가도 2000년이다. 그러고 경제 생산성이 낮았던 옛날엔 70시간도 일했고 60시간도 일했고 50시간도 내려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주간 40시간이고 이거는 북구 유럽의 2000년하고 같은 노동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북구 유럽보다 15년 정도, 18년 정도 뒤져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소득 수준은 그보다 훨씬 더 뒤쳐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다른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전에 68시간을 평일 40시간에다가 평일 연장 12시간 돼서 52시간제고 주말에 16시간까지 더 일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68시간 일하던 거를 평일에 40시간에다 주말이든 주중이든 합쳐서 주간 12시간만 더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28시간을 평일 40시간에다 28시간을 더 일할 수 있었던 것을 12시간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 30개 정도의 특례 인정 업종을 52시간제를 하면서 5개로 줄였습니다. 육상 운송업, 이 중에서도 노선버스는 제외고요.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그러니까 다 운송 관련 업이고 보건업 하나만 빼놓고는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52시간 규제를 했습니다. 독일은 자기가 근로시간 저축제에서 마이너스 계좌로 해서 일 없을 때 덜 했던 거는 아무 때나 빼서 쓰는 정도로 당겨서 쓸 수도 있고 밀어 쓸 수 있도록 완전하게 플렉서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화이트 칼라는 완전히 제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시간을 넘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얼마든지 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35시간이지만 노사 협약에 따라 12시간 정도를 자유롭게 늘리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회사한테 근로자가 나는 다시 18시간에 적용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같은 40시간제인데 10인 미만은 특례 적용을 하고 있고, 아베는 최저임금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근로자들은 예외를 하는 그런 규제 개혁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 규제에 있는데, 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40시간을 일하는 규제한 나라하고 주당 40시간 하는 규제가 있고 48시간 규제가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이 세컨 잡을, 원래 잡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세컨 잡을 하느냐, 그걸 문나이팅이라고 합니다. 밤에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 한 수입이 적어지니까 택배 기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 보시면 7.6% 4.8시간, 4.3시간으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짧게 가져가 그러면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은 세컨 잡을 하는 게 많아서 투잡, 쓰리잡으로 내모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먹을 사람들, 한 회사에서 길게 하면 저녁 주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8시에 다시 보시면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나서 오후 8시부터 대리기사하고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그럼 그 다음날 잠도 부족한 상태로 또 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80만에서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위해서 대리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음식 배달원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해본 분 저거로 보면 하루 밤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하고 났더니 4만 원 벌어서 가더라, 뭐 이런, 그래서 도저히 피곤해서 자기는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면 노동이 유연하고 규제가 적으면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실업률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독일하고 프랑스를 하고 영국을 보시면, 독일하고 영국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프랑스는 못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는 거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경기가 좋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급격히 이렇게 뭐 늘어났다가도, 경기가 좋아지면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면 뽑았다가 해고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뽑질 않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도 이 실업률이 줄지 않는 반면에 유연한 데서는 큰 변화가 일으키다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 주당 5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는 걸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그 퍼센티지인데요. 그래서 50시간 이상 일하는 거는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 북구 유럽 쪽으로 가면 규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길게 일할 이유가 없어서 생산성, 고용 규제하고 낮은 생산성이 장기 근로를, 정규직의 장기 근로를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 못하게 했다는 거고요. 훨씬 탄력성을 높이려고 하는 연장 근로 규제가 일본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시고, 아까 영국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 탄력 근무제는 성수기에는 많이 일하고 비수기는 덜 하는 거고요. 탄력 시간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에 꼭 9시에서 5시까지 일을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10시에 와도 되고 뭐 6시에 와도 되고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도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은 개인하고 기업이 결정하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법은 돼 있는데 실제 실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근로자 단체의 동의를, 전체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별이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는 노조가 세게 있고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영국이 옵트아웃 제도가 있고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 가지 선박 건조나 뭐 플랜트나 이런 IT 이런 쪽에서는 일자리를 이렇게 나누고 싶어도 함부로 못 나눈다. 전문성 있는 일은 이제 지금 해외에서 바이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8시간 근무하고 집에 갔다고 해서 그 전화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서 일하면서 괜히 돈만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일자리를 이렇게 함부로 쉽게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지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정리해고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사적 자치를 전부 못하게
하고 노동법이 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노동법으로 예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고, 사실은 기업이 망하기 전에 빨리 정리해고를 해야 나머지 사람들의 일자리도 보호하는데 그걸 못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통상해고하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왜 미국 같은 데가 그 노동 규제가 없는데 실업률이 50년에 최저고 그렇게 되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정말 문제 있는 한 명을 해고하니까 다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2배로 올라갔다, 이런 이제 사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못 뽑았으니까 무조건 그 회사나 팀에 방해가 되고 이런 사람을 경영자가 끝까지 책임지고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게 공정한 이야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소수한테는 좋게 하고 나쁜 못하게 하는 게 52시간 규제하고 똑같은 거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좋은 사업하기의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죠. 이걸 자꾸 규제를 통해서 임금 많이 주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망하면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이 주는 게 회사를 망하게 하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보시는 왼쪽 그래프는 로봇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가격이 저렇게 급속히 떨어지는데 인건비만 계속 올리면 당연히 로봇을 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이상의 인건비 올리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를 내쫓는 일이고,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청와대가 얼마나 악의적인 선전을 했냐면, 이 노벨 경제학을 쓴 폴 크루그먼은 뭐 하여튼 좌파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정경영 컨퍼런스에서 한국 52시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인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2시간은 미국이 40시간 일해왔고 그에 비해서 52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우리도 다 52시간 얘기하는 거 아니죠. 40시간 48시간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52시간을 얘기했던 겁니다. 미국은 그럼 40시간만 일하나요? 폴 그루먼이 40시간만 일할까요? 아니면 그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는 70시간, 80시간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지금 선전을 했는데, 폴 그루먼이 경제학자인데 저런 바보 같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렇게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뉴욕은 소득이 높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알라바마나 미시시피에서 생산성이 낮은 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이 항상 좋은 게 아니다.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이 주당 근로시간 50만으로 줄어드는 데서는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되지 않냐. 38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대신 임금을 덜 받고 60시간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냐. 이 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는 쏙 빼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나요? 이렇게 이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광고를 했던 청와대와 전 세계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가본 적이 없는가 보죠. 일본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버젓한 가짜뉴스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이거 고쳐야 되는데 국회가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국회한테다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부작용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는 이 아주 수준 낮은 국회와 정부, 그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규제 참사가 바로 52시간 규제다. 그리고 지금 진짜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드는데, 지금 대기업의 SI 업체가 국내 게임 회사하고 SI 업체가 개발을 전부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러시아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국내 일주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미만만 풀어준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소 뭐 이런 데서 조선을 만들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왔다. 그거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태풍이 장기적으로 오면 그 빗속에서 어떻게 용접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탄력근무제도 안 하고 무조건 규모가 작은 데만
어떻게 해서 52시간제 규제가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없어져도 되고 영세 기업에 가서만 다 일하라는 얘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2년 전에 했던 얘기 새까맣게 잊어먹고 국회가 잘못해서 이런 것처럼 얘기 입 싹 닫고 하는 대통령도 너무 후한무치한 일이고, 애초에 이런 법안을 다른 나라에 있는 다 예외 조항이나 세밀한 입법은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생산직과 일용직 건설 현장 노동자의 시간과 장소에 의한 규제를 무차별하게 한, 이것도 웃기는 일에 거기다가 또 개선안이라는 게 300인 미만 업체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이 52시간 규제는 애초에 잘못된 규제고, 적어도 기업이 부당하게 근로자한테 장기 교육을 강요하는 거는 막을지언정 근로자들의 선택권까지도 다 막을 수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로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반성을 하고, 나라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